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저번 주에는 MBC 다큐 프라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의 캐릭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목이 캐릭터 전성시대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트맨이 각인이 입혀진 관도 팔릴 겁니다. 이제 나는 배트맨 관에서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듯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1998년도에 무슨 그때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카탈로그를 봤는데 푸 TV가 있는 거예요. 푸? 네, 브라운관 TV, 곰돌이 푸. 곰돌이 푸 TV하고 곰돌이 푸 VHS 비디오가 세트로 파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주문을 하고 했는데 수입이 안 돼요. 전자 제품은. 특히나 TV는 그 당시 수입이 안 돼서 못 샀는데 만약에 덕후들이 더 증가한다면 뭐 지금 TV에서 뭐 UHD 저 영화 많이 본 것 같은데 생생히 그게 아니라 배트맨으로 들러버린 UHD TV, 배트 TV에서 배트맨 사인벨 울리고 그런 TV가 나올 수도 근데 실제로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키티가 네. 워낙 인기 있는 헬로키티. 캐릭터니까 네. 헬로키티는 아예 호텔이 헬로키티 방을 가진 호텔들이 꽤 많아요. 되죠. 그게 되죠. 그래서 그 헬로키티 그 호텔 그 방은 네. 아예 다 헬로키티야. 침대부터 뭐든지 탁자부터 맞아요. 다 헬로키티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힐링을 우리 지금 이제 힐링 산업이라는 게 크는데 결국 힐링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해지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라면 그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캐릭터 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또 약간 야한 얘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성이란 게 이제 그 성관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 성관계가 굉장히 그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잦아드는 횟수가 줄어들죠. 섹스리스 부부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섹스리스가 있고 젊은 청년들도 섹스리스가 많아요. 그만큼 섹스 말고도 할 게 많아졌단 그럼.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구책으로 만든 게 가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키티 폴로와 그 라스베가스. 그렇죠. 그렇지. 라스베가스는 도박을 위해서 호텔값이 싸듯이 여기는 키티를 끌어들이고 배트맨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 그래픽 노블이 어느 순간 야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70년대가. 그러니까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원더우먼이 야해져요. 그랬지. 만화책을 보면서 너희도 성을 즐겨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 호텔도 가능하고. 근데 하나 염려되는 거는 아까도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카메라가 꺼졌을 때 말씀하셨나? 우리나라에서 벌써 슈퍼히어로 인기가 시들어들고 있고. 잦아들고 있죠. 네, 시들어들고 있고 좀 이런 키티도 특정 소수인들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과연 이런 산업이 얼만큼 정착할까? 오히려 이런 거를 가지고 수출을 한다거나 역으로 끌어들이는 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 내에서 소비가 왜냐하면 뭐 좋은 거지만 우리나라 영화가 사랑받는 거 요즘 같이 사랑은 좋은 거지만 히말라야 뭐 몇백만 뭐 암살 천만 뭐 천만 했을 때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나간 거나 다름없잖아요.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 좀 두려운 건 세계인이라는 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 중국의 스타워즈가 기록을 세웠어요. 그렇다면서. 중국인도 이제 공감을 해요. 그럼 우리만 살만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닌가. 중국, 이제 미국, 일본으로 움직이던 매스컬처 산업이 중국까지 합류를 중국은 해버리는데 시장이 또 있으니까 10억인데요. 10억인데. 근데 우리는 내부자들이니까 막 방송 무징징할 때 정말로 이쪽에서 팔을 막 도끼를 자르고 앉았으니까 판타지가 없는 거죠. 그것도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이런 서브컬처를 이렇게 통해서 컸던 캐릭터나 이런 컬렉션이라는 시장이 네. 대형 시장이 돼서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굉장히 작은 소비의 시장인 것 작은 같은데 소비죠. 그 작은 소비가 사실은 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돼서 지금 우리는 그냥 커다랗게 돈을 써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것 같아. 일상에서 막 괴롭고 힘든 거를 푸는 거는 커피 마시고 작은 소비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환기시키는 거잖아. 맞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즐거움이라는 걸.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일상을 잠깐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지. 정말 그게 컬렉션 산업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지. 그것까지는 연결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만약 이런 상상과 연결되어 있고 컨텐츠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캐릭터 비즈니스와 연결되려면 조금은 그것이 큰 소비 좀 더 그런 실링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레고가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처럼 되듯이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브컬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컬처로 그 컬처가 되는 넘어가면서 거죠. 점점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업자본 같은 그것도 느낌을 줄 괜찮아요. 텐데. 꼭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중국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런 소재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깎고 닦아서 컨텐츠화를 시키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컨텐츠화를 시키면 컨텐츠화라는 게 공론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수집에 관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오덕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전 세계에서 있을까? 이렇게 갑자기? 그건 없죠. 일본도 없죠. 이미 서서히 80년대에 다 돼서 끝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덕후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신드롬과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키덜트 산업을 2015년도에 키워드로 꼽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2016년 올해 키워드가 크리에이터래요. 1인 크리에이터.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시 활발한 논의가 뭐든지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라고 봤을 때 우리의 이런 방송과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양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하고. 네. 슬슬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가 수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고백 시간도 가져보고 힐링 타임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저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한테 많이 제공을 하고 아까 지금 생콜이 말한 듯이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사람들한테 파급적인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경제도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미래도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이야기, 뭐 영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사회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색다르면서도 재밌는 방송 보내드리는 저기 걸로. 마무리는 꼭 박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계속 떠들 수는 있는데 마무리는 안 돼요. 제가 참고로 스케이트를 운동 중에서 좀 좋아했는데 잘했어요. 스케이트를 잘 제쳤는데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꼬린지에서 넘어지고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마무리는 박사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는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박 시장님 고생했어요.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